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제일 앞에 나타나는 철학자, 바로 탈레스의 생각입니다. 탈레스의 철학, 제가 그걸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학자들의 사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책을 봐도 장황하고 설명을 들어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칼에 잘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와 같은 탈레스의 철학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철학자라서 그런지 지금 어린애들도 알고 있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군. 왜죠? 요즘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세상은 물이 아니라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라는 탈레스의 주장은 그 정도 수준에 한참을 못 미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철학책에는 여전히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나올까요? 그만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어쩌면 탈레스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게 탈레스를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지 잘 이해한 거죠? 먼저 탈레스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사람들이 신화와 전설을 버무려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신들과 정령들의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었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 즈음에 비가 온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때 탈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레스 역시 우리가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시대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판적으로요. 비판적 반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별로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사물들을 인간의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이상했기도 하고 설명의 통일성도 좀 없었죠. 이렇게 비판적으로 반성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은 다양하고 변화하는데 그 배후에는 단순하고 불변하는 원재료가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그 단순하고 불변하는 원재료가 뭘까요? 탈레스는 그게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은 액체이지만 끓으면 기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되기도 하며 또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물이 없으면 다 죽는 만큼 물을 마시고 사니까 생물체들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리고 탈레스에 대한 책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벽에 바깥에 나가서 바위를 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위도 사실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요. 그럴듯하죠? 그 결과 탈레스가 최종적으로 한 말이 그겁니다. 즉,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 이런 탈레스의 사상에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탈레스가 맨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게 된 과정, 즉 전제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의 성과가 더 중요해요. 철학이란 것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전제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기 때문이죠. 탈레스는 세상에 대해서 신화와 전설로 설명하던 우리의 생각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고 그 비판적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어내었습니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만물 배후에는 단순하고 불변하는 원재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고방식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 라는 탈레스의 마지막 말은
전체 사고방식, 전체의 중요한 철학에 따르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나 할까, 곁가지라고나 할까, 뭐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그 원재료가 물이냐, 불이냐, 혹은 다른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탈레스가 최초로 생각한 이 사고방식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모든 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죠. 정리하자면 탈레스 철학의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상과 본질은 다를 수 있다. 둘째, 다양하고 변화하는 현상의 배후에는 단순하고 불변하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탈레스의 철학 혹은 사고방식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모두 따르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현대과학자들은 모두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요소와 법칙들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철학자들이 2000년 이전의 철학자 탈레스의 사상을 여전히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탈레스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생각을 탐구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탈레스의 철학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다른 철학자들의 사상을 단칼에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